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들어서 찾아보니까 기사들이 많이 났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뭐별 관심도 없는 그런 게 있는데,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은, 간단하게 말해서, AMD 피닉스를 탑재한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요런 거죠, 요런 거. that AMD has released, very similar 그래서 to the 일단 7840U or even the 7. AMD 피닉스는 렘브란트의 다음 버전이에요. 이게 이제 좀 착각하기가 쉬운데 이제 여태까지 이제 어떤 유명한 거장들, 아티스트 거장들, 뭐 예를 들어서 반 고흐나 르누아르나 뭐 렘브란트나 이런 사람 이름으로 쭉 오다가 갑자기 그 생뚱맞게 피닉스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아, 뭐 예를 들어 7840U 뭐 아니면 7640U 뭐 7940U 또는 H 이렇게 붙은 것들이 이제 이 피닉스가 탑재된 거고 이제 뭐지 그 라이젠 최신 버전 젠4 4세 라이젠 4세대 CPU랑 그다음에 저기 뭐야 뭐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라데온 780M RDNA3 12CU짜리 GPU를 달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게임을 만드는 기준은 ECS를 써서 CPU는 칼같이 최적화를 한다니까 사실 CPU는 아무래도 좋고 내장 GPU로 어디까지 달성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4K니 뭐 QHD니 이런 거는 신경 끄시고 그런 거는 돈 자랑하는 애들이니까 그런 해상도에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한테 특강이 있는데 게임을 잘 안 해요. 게임을 잘 안 하고 게임을 갖다가 돌려서 프레임 수를 재고 거기서 끝이죠. 그러니까 자기 컴퓨터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자랑하길 좋아하는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아마 리니지를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닐까요? 중이병 걸린 사람들. 자, 자기가 잘난 게 아니잖아, 그건. 자기 컴퓨터가 잘난 거지. 지가 돈 살던 것도 없어서 뭐 유튜브에서 방송하면서 아니면 저기 뭐야 임대 빌려갖고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런 어떤 QHD까지는 괜찮아. 근데 4K에서 게임하는 애들은 대부분 그런 애들이야. 게임을 잘 안 하는 애들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FHD에 묶여 있어요. 웬만하면. 그 조금 좀 여유가 있다 싶으면은 QHD.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FHD를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들이 흔히들 여태까지 그래픽이 단계별로 이렇게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특히 이제 뭐가 문제냐면 레이트레이싱이 문제, 레이트레이싱이. 그러니까는 기존의 그래픽 렌더링 하는 방식에서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레이트레이싱을 갖다가 추가하면은 그래픽이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거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전혀 안 그렇거든요. 전혀 안 그래요. 레이트레이싱은 그냥 레이트레이싱용 렌더링 따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보통 그러면 우리가 왜 그거를 그렇게 그 인지를 잘 못하냐? 보통은 이제 둘 다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레이트레이싱이랑 반대되는 게 라스터라이저죠. 라스터라이저용 렌더링 파이프라인도 만들고 레이트레이싱용 렌더링 파이프라인도 만들어서 이제 옵션에서 선택해서 동작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 스펙을 감지해서 동작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좀 커지니까는 그래픽이 좀 좋아진다 이렇게 느끼는 건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라스터라이저용 전문 모드가 따로 있고 레이트레이싱용 전문 모드가 따로 있는데 그럼 아까 그렇게 두 개 만들어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하는데 이게 이제 그 그런 이펙트도 있는데 아닌 이펙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이트레이싱이든 라스터라이저에 기반한 그런 이펙트들 말고 전혀 다른 이펙트들 후처리 이펙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이펙트들은 어느 한쪽에 맞춰야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까놓고 말하면은 지금 이 둘 다 섞어 쓰는 방식이 둘 다 섞어 쓰는 방식을 이미 최적화랑은 물 건너간 거야.
그러니까 진짜 작정하고 최적화를 하려면은 라스터라이저용으로 만들든가 아니면은 레이트레이싱용으로 만들든가 그 어느 단계에서부터 하드웨어에서부터 그래서 대표적으로 레이트레이싱용에 극단적으로 몰빵했던 하드웨어가 뭐냐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아니고 엔비디아는 그래도 라스터라이저를 조금 남겨놨고 진짜 몰빵했던 건 뭐냐면 인텔 아크예요. 인텔 아크. 얘는 진짜로 레이트레이싱이 몰빵한 하드웨어였다 이거죠. 그에 비해서 이 AMD 얘네들은 레이트레이싱 거 해야 돼? 뭐 이 정도예요. 너는 드릴게. 너는 드릴게. 딱 그 정도예요. 근데 이제 AMD에서도 GPU 라인, AMD가 아무래도 주력이 CPU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GPU 쪽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실 이게 뭐 하는 짓이지? 하는 그런 생각을 드는 설계를 좀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에서? 그러니까 이 걔네도 하이엔드 라인에서 여러분이 이번에 그 40, 80, 40, 90의 분노를 표하는 이유는 사실은 여러분은 그 4080이나 4090의 그 터무니없는 가격에 화가 났는데 엔비디아에 화가 난 게 아니고 AMD에 화가 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왜? 야 엔비디아가 이런 뻘짓을 하면 AMD 걸 사서 엔비디아 버릇을 고쳐줘야 되는데 사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AMD가 더 밉지 사실은. 그러면은 AMD는 왜 그러면 그런 짓을 했냐 이거지. AMD는 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 그래픽스를 어지간히도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데 사실 엔비디아는 하드웨어적인 아키텍처의 개선을 통해서 승부를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만약에 엔비디아가 아키텍처의 개선을 통해서 승부를 하는 회사였으면 지금 현재 3000번대와 4000번대의 이런 성능 차이가 이렇게 심하게 발생하지 않아요. 왜? 아키텍처의 변화보다는 지금 3000에서 4000으로 옮길 때 변화는 삼성에서 TSMC로 갈아탄 공정의 변화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엔비디아가 AMD보다 성능이 우수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드라이버 때문에 그래요. 드라이버 때문에. 그럼 이 드라이버는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만드냐? 그거는 그냥 사람 많이 넣으면 잘 만들어져요. 그럼 사람을 어떻게 많이 넣으면 되냐? 그거는 비싼 직원들을 많이 갈아서 넣으면 돼요. 여기서 AMD가 이 분야를 어떻게 해도 엔비디아를 못 따라잡는 이유가 나와요. 돈이 없어요. AMD가. 엔비디아보다 돈이 훨씬 없어요. 특히 AMD의 주력 인력군은 드라이버를 만드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들이 아니라 하드웨어 디자이너들이에요. 칩을 설계하는. 그러다 보니까 유독 이 소프트웨어 쪽, 드라이버 쪽,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인공지능 같은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 DLSS 같은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력이 아예 없어요. AMD는. 그 FSL 그거 만드는 사람이 뭐 이렇게 한 달 거쳐서 아는 사람인데 뭐 팀의 직원이 뭐 3명이랬는데 뭐 FSL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뭐 거기가 3명이요. 뭐 드라이버 만들 팀은 뭐 도찐 개찐이겠죠.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이거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드라이버라는 거는요.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 줄 한 줄 하면서 그 문제점 찾아내는 게 일이거든. 예? 이거랑 이거랑 섞었을 때는 어떻게 되나 이게 워낙에 경우의 수가 많다 보니까 그 경우의 수를 다 일일이 그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최적화된 어떤 그 경로를 만들어주는 게 드라이버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노가다야. 진짜 완벽한 노가다야.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발로 엔비디아가 먹고 사는 거란 말이야. 아키텍처가 뭐 엄청나게 대단한 게 아니라고. 그 아키텍처 대단한 건 사실은 뭐였냐면 아크였다고 사실은. 근데 아크가 너무 앞서가서 쫄딱 망한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만든 사람 욕을 하면 안 되지. 그 사람이 희대의 천재인데, 예? 희대의 천재라고. 그 사람이 AMD에서 만들어준 거 갖고 여태까지 먹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AMD라는 회사가. 예? 그 사람이랑 그 사람 그 두 양반 그 한쪽 CPU 쪽 한 명이랑 GPU 쪽 한 명. 그 양반 둘이 만드는 걸 갖다가 여태까지 먹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씩 계산해서.
근데 그걸 갖다 이제 인텔에서도 했는데 인텔들이 이제 그거를 AMD만큼의 수준도 안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은 저 사람 별거 아니네 하는 거 보니까. 자, 어쨌든 뭐 얘기가 좀 딴 데로 흘렀는데, 그러니까는 라스터라이저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AMD는 라스터라이저에 올인했고요. 엔비디아는 레이트레이싱에 올인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인텔 아크도 레이트레이싱에 올인을 했는데, 인텔 아크는 진짜 레이트레이싱, 그러니까 패스트레이싱에 올인을 한 거고, 엔비디아는 레이트레이싱 플러스 AI에 올인한 거예요. 여기서 AI가 무슨 거창한 딥러닝을 말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가 생각하는 그 AI 범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AI 범위보다 훨씬 넓어요. 인공지능 그딴 거 관심 없어. 그냥 GPU 메모리, 로우 버퍼, VRAM을 갖다가, 예? VRAM에 컨스턴트 버퍼를 갖다가 GPU로 갈아 엎으면 그건 그냥 인공지능이야. 그게 엔비디아가 보는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레이트레이싱이기 때문에 그 인텔 아크가 말하는 레이트레이싱이랑 약간 결이 달라요. 인텔 아크는 진짜 인텔 아크가 말하는 레이트레이싱도 그 렌더러, 뭐 멘탈레이 같은 그런 거랑은 결이 약간 달라요. 이쪽은 어떤 실시간, 그러니까 정확하게 DXR이라고 하죠. 다이렉트엑스 레이트레이싱에 최적화된 하드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돌릴 수 있는 한계에 대해서는 최선의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엔비디아는 거기서 만족을 못한 거지. 거기서 만족을 못해서 그 모자라는 만큼을 갖다가 뭐로 충당하겠다? 인공지능으로 충당을 하겠다. 뭐 DLSS도 사실 그 맥락이에요. DLSS가 나온 게 여러분 해상도 줄이려고 나온 게 아니고요. 레이트레이싱 할 때 쏴야 되는 레이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어쨌든 자, 근데 엔비디아나 인텔 아크는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지금 얘기의 핵심은 뭐냐? AMD죠, AMD. 예, 그래서 그 엔비디아나 인텔 아크나 이런 거는 게임을 좋아하는 척하는 얼리 어댑터들, 기계 성능, 자기 실력이나 능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기계의 성능을 자랑하는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걔들은 게이머가 아니라고. 게임의 시장의 주력 그 뭐라고 하지? 그 소비자가 아니야. 걔들은 심지어 자기 돈으로 게임도 안 사. 빌려서 쓰지. 자, 그러니까 실제 게임 시장의 핵심이 되는 멤버들은 뭐예요? FHD야. 그러면은, 근데 제가 말했죠. 라이젠도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GPU가. 그래서 하이엔드 쪽이 있고 로우엔드 쪽이 있는데, 이 로우엔드 쪽, 그러니까 보급형이 있고 성능형이 있는데, 성능형은 저기 뭐 7800 X3D니 뭐 이런 애들이고, 하여튼 이번에 그 두 개 침대 붙였다가 타느니 마느니 했던 그런 애들이고, 진짜 수요가 많은 층은 뭐냐? 보급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엔비디아로 치면 4060대, 4050대, 6050 라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AMD는 50급의 성능을 내장 그래픽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피닉스, 그러니까는 이 7040 시리즈, 이게 성능이 1650이란 말이에요. 1650. 근데 우리가 1650에 확 아다라는데 2050이 나왔어야 되는데 2050을 안 내고 1650을 냈으니까 사실상 2050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렘브란트가 1050의 성적이었단 말이에요. 한 세대가 넘어가서 지금 피닉스가 되면서 2050급 성능을 뭘로 구현했다? 내장 그래픽을 구현했다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7940HS, but at a lower 이게 wattage. All 게임의 three of the 핵심 chips that I just mentioned, the 유저층이에요. Z1 돈 Extreme, 되는 the 층이야. 7840U, and the 그러니까 만약에 7940HS all have 24 우리가 게임을 만들면은 4090용 게임을 만들면 그 회사는 100% 쫄딱 망해요. 몇 명이 된다고 그거 있는 사람이.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피닉스에 최적화된 게임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아니 그러면 뭐 이게 뭐 이렇게 LOD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해서 이쪽에서도 되고 저쪽에서도 그런 거 없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갈라졌다고 완전히. 레이트레이싱 아니면은 라스터라이저.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 대충 점수가 나오는데 중요한 게 뭐냐? 어딨어? 얘는 점수가 안 나오네. 예. 이거 보시면 이제 점수 나오는 애들도 많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동남아 7, 8, 4, 0, 6 대충 점수가 7840H 같은 경우는 타임스파이 딴 거 점수는 다 필요 없어요. 타임스파이 점수만 보면 돼요. 왜냐면 우리 CPU는 최적화 된다는 걸 가정해서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대충 타임스파이 점수가 7840 맛있어져라. U 같은 경우는 28T Really will only use 30. 금연이요? 곧 태어날 아기 위해서 앞으로 쭉 참아봐야죠. 아빠 될 준비 다 됐네. This is not that common on handhelds these days, and I like having a dedicated button. 그리고 7840H 그러니까는 28W 넘어가서 한 50W나 30, 40W가 걸린다고 쳤을 때는 3200점까지 나와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FHD를 기준으로 해서 라스터라이저 기반으로 해서 웬만한 기본적인 늘 거 산티 안 나게 최신 유행하는 그런 이펙트들 효과들 라이팅들 다 적용했을 때 대략 어느 정도가 필요하냐면 3500점 정도 부하가 걸려요. 그러니까 한 300점 정도가 모자란 건데 FSR로 충당이 가능하죠. 그러니까는 뭐라고 할까 FHD로 그러니까 아주 사실 극사실 같은 그래픽이 아닌 이상은 산티나지 않는다는 느낌이 그래픽 꽤 괜찮은데 이런 말이 들 정도의 그래픽을 갖다 60프레임으로 구현할 수 있는 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이라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4090용으로 게임을 만들 것이냐 피닉스용으로 게임을 만들 것이냐. 제가 대표적으로 4090으로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 얘기를 해드릴게요. 누가 있는 줄 아세요? NC소프트예요. NC소프트의 LLL 팀 4090 사달라고 징징댄다고 하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팀은 100% 망하죠. 100% 망해요. 물론 그 팀이 망한다고 해도 NC한테는 아무런 타격이 없을 거예요. 문제는 그런 놈들한테 돈을 지원하는 NC가 문제인 거죠. 그런 회사의 게임을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사주니까 그런 회사가 아직도 지랄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면 피닉스용으로 게임을 만들어야 돼요. 답답합니다. 참.